안녕하십니까, 불트입니다. 오늘은 블레이저의 렌더링 모드 중 인터랙티브 서버에 대해서 이제 중점적으로 들어갈 건데요. 오늘 두 가지를 알아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는 인터랙티브 서버가 어떤 역할을,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아볼 거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이전 영상에서 블레이저 테스트 앱을 만들 때 템플릿 설정 사항에서 인터랙티브 로케이션으로 퍼 페이지인지 글로벌인지 이 두 개를 고르는 항목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말씀드릴까 합니다. 우리가 테스트 페이지는 퍼 페이지 컴포넌트로 했는데요. 글로벌과 비교하기 위해서 이번에는 글로벌로 선택을 하고요. 인터랙티브 렌더 모드는 서버로 하고요. 샘플 페이지를 추가한 다음에 이름은 인터랙티브 서버의 글로벌로 해가지고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왼쪽은 우리가 처음에 만들었던 인터랙티브 서버의 per 페이지, per 컴포넌트 모드이고요. 중간에 있는 블레이저 앱은 인터랙티브 서버인데 글로벌로 방금 만든 앱입니다. 자, 차이점을 비교하기 위해서는 루트 컴포넌트라고 할 수 있는 앱 컴포넌트로 가면 되는데요. 자, 여기서도 앱 컴포넌트로 가고 우리가 방금 만든 글로벌 앱도 앱 컴포넌트로 가보죠. 자, 보시면은 두 앱의 차이점이 혹시 보이시나요? 네, 모든 것은 다 똑같고 글로벌로 만든 앱은 헤드 아울렛에 골뱅이 렌더 모드로 인터랙티브 서버가 있고요. 바디에 있는 라우터 컴포넌트에도 똑같이 골뱅이 렌더 모드는 인터랙티브 서버라고 하는 어트리뷰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다시 살펴보죠. per 페이지, per 컴포넌트로 만든 인터랙티브 서버 템플릿에는 없고요. 글로벌로 만든 템플릿에는 있습니다. 자, 또 그럼으로 인해서 달라지는 컴포넌트가 있는데요. 우리가 샘플 페이지에서 인터랙티브 서버가 뭔지를 알 수 있는 카운터 컴포넌트로 가면 여기서도 다른 점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한 칸을 띄워보면 더 확실하게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쵸? per 페이지에는 카운터 컴포넌트에 골뱅이 렌더 모드 인터랙티브 서버라고 하는 어트리뷰트가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글로벌로 만든 앱에는 없습니다. 자, 이걸로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것은 글로벌은 모든 컴포넌트에서 인터랙티브 서버를 활성화시키는 그러한 템플릿으로 루트 컴포넌트라고 할 수 있는 앱 컴포넌트에서 인터랙티브 서버를 활성화시킨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처음 만든 인터랙티브 서버 per 페이지는 컴포넌트당 인터랙티브 서버를 쓸지 말지를 결정할 수 있고, 그래서 인터랙티브 서버를 사용해야 하는 컴포넌트에 이렇게 명시적으로 어트리뷰트를 추가했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앱을 만드는데 인터랙티브, 즉 사용자하고의 상호작용이 중요하고 그리고 그것들로만 이루어진 작은 앱을 만들 때에는 글로벌을 사용하면 좋을 것 같고요. 하지만 나는 상호작용뿐만 아니라 전통적인 웹 앱처럼 서버에서 정보를 받아오는 것이 전부인 페이지를 만들고 싶다면 그에 맞춰서 컴포넌트당 인터랙티브 서버를 쓸지 말지를 결정할 수 있는 per 페이지 템플릿을 사용하면 됩니다. 자, 앱을 만들고서는 우리 실행도 한번 안 해봤네요. 자, 글로벌 템플릿으로 만든 인터랙티브 서버를 한번 실행해 보죠. 자, 홈과 카운터, 웨더 페이지가 있고요. 웨더 페이지 잘 나오고 카운터에서도 클릭하면은 UI가 바뀌는 상호작용이 잘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첫 번째 알아보기로 했던 글로벌과 per 페이지 템플릿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봤고요. 또한 인터랙티브 서버를 활성화시키는데 컴포넌트를 사용할 때 태그 안에서 어트리뷰트를 추가할 수 있고 또는 컴포넌트 안 레이저 파일 안에서
어트리뷰트를 추가할 수 있다고 하는 것도 알 수 있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에서는 컴포넌트를 사용할 때 렌더 모드 어트리뷰트를 설정해 주는 것을 추천하고 있는데요. 다만 카운터 페이지 같은 경우에 페이지 URL을 가지고 있는 컴포넌트이다 보니 레이아웃에서 우리가 내비게이션 내부 메뉴 컴포넌트로 가면 카운터 페이지를 가지고 올 때 여기에서 인터랙티브 서버를 활성화시킬지 말지를 결정할 수 없기 때문에 카운터 컴포넌트 안에서 명시적으로 렌더 모드를 설정해 주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상호작용을 위한 페이지인 경우에는 이렇게 명시적으로 렌더 모드를 지정해 주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오늘의 핵심인 인터랙티브, 즉 상호작용이 무엇인지를 한번 알아보죠. 자, 먼저 앱을 실행해서 카운터 페이지로 가서 개발자 도구를 켠 다음에 카운터 페이지에서 클릭을 했을 때 렌더링된 HTML이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자, 클릭을 하면은 현재 카운터의 숫자가 올라가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여기 보시면 숫자가 올라가는 부분만, 변하는 부분만 문서가 바뀌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작용을 훨씬 더 자세하게 알려면 네트워크 페이지에 웹 소켓을 클릭하고 메시지를 보시면 바이너리 메시지를 주고받는 것이 보이는데요. 여기에서 클릭을 하면은 서버와 클라이언트가 메시지를 주고받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을 글로 표현하면 인터랙티브 서버란 서버와 클라이언트 간의 동기화하는 과정으로 사용자가 이벤트를 사용해서 UI를 변경시키면 웹소켓의 일종인 블레이저의 시그널 R 기술로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주고받아 동기화를 이룬다. 저는 이렇게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즉, 지금 우리가 들어가 있는 로컬 호스트 5166 카운터 페이지는 우리가 임의로 만든 로컬 서버이고요. 이 서버에서 들어가 우리가 클릭하면, 즉 이게 이벤트죠. 이벤트를 발생하면 서버의 UI가 변경되고요. 실시간으로 웹소켓의 일종인 시그널 R을 통해서 서버에서 변경되면 지금 우리가 보는 이 클라이언트 사용자 웹 브라우저에서 반영되는 동기화를 시켜주는 그러한 모든 과정을 인터랙티브 서버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저번에 만든 스태틱 SSR은 인터랙티브 서버가 안 된다라고 알고 있는데요. 인위적으로 이 코드를 가지고 가서 어떻게 안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카피를 하고 서버는 끄고요. 스태틱 SSR 앱으로 가서 컴포넌트 페이지로 가서 새로 페이지를 블레이저 컴포넌트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이 카운터라고 할게요. 예, 카운터 페이지로 만들 거고요. 엔터를 치면은 카운터 페이지가 만들어지고 인터랙티브 서버에서 샘플 페이지로 만들어진 카운터 컴포넌트 코드를 그대로 가지고 와서 붙여넣기 하겠습니다. 자, 똑같죠,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실행을 시켜 볼게요. 자, 내비게이션에서는 추가하지 않았기 때문에 로컬 호스트에서 주소창에서 카운터라고 치면 에러가 나옵니다. 자, 왜냐하면 인터랙티브 서버 렌더 모드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인데요. 자, 다시 돌아가서 서버를 끄고 인터랙티브 서버는 비활성화 시키고요. 다시 서버를 실행하고 카운터 페이지로 가면 똑같이 UI가 나오지만 클릭미를 해도 버튼은 클릭되고 클릭미에 관한 코드는 있지만 반영이 되지를 않습니다. 개발자 모드를 가도 변하지 않습니다. 자, 카운터 페이지로 이동하면 서버에서 클라이언트로 이 페이지에 관한 정보를 보내주고 나서 서버와 페이지가 연결이 끊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각적으로 표현을 하면 클라이언트 웹 브라우저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 서버가 있을 때 클라이언트 웹 브라우저는 서버에 카운터 페이지를 리퀘스트 요청하면 서버는 카운터 페이지를 보내주고 그리고 연결은 끝납니다. 이것이 기본적인 HTTP의 서버 통신 방법이고요. 이게 Static SSR 방식입니다. 자, 근데 인터랙티브 서버 방식은 먼저 처음에 카운터 페이지에 대한 요청과 리스폰스는 같지만 그런 다음에 서버와 웹 브라우저는 시그널 R이라고 하는 웹소켓 방식으로 동기화 과정을 계속 이어나갑니다. 이 말은 실시간으로 연결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Static SSR에서 상호작용을 아예 할 수 없느냐? 그것은 아닙니다. .NET 8 이후로 에디트 폼을 이용하면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자,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예시는 지금은 이해하기 힘드니 그냥 Static SSR에서도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있다. 이 정도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코드는 이렇게 되는데요. 아마 지금은 이해가 안 되실 겁니다. 우리가 에디트 폼에 대해서 배울 때 그때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짧게 설명드리면 카운터 인트를 담을 수 있는 클래스를 하나 만들고요. 카운트 클래스 프로퍼티를 만듭니다. 그리고 이 프로퍼티는 supply parameter from form이라고 하는 어트리뷰트를 사용해서 위에 있는 edit form, form name counter로 해서 동기화를 시켜주고요. 모델도 current count 모델을 쓴다고 하는 것을 명시를 해주고 클릭을 했을 경우에 카운터 숫자가 하나씩 올라가는 로직을 대입시켜 줍니다. 그리고 enhance는 true로 해주고요. 그래서 실행을 하면 카운터 페이지에서 클릭을 했을 때 UI가 상호작용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은 아까 인터랙티브 서버에서 웹소켓을 사용하는 방식이 아닌 개발자 도구를 보시면 네트워크 탭에 들어가면 우리가 저번에 인핸스 내비게이션에서 봤던 것처럼 클릭을 하면 카운터 컴포넌트 페이지만 받아서 옵니다. 엘리먼트로 가서 HTML을 보면은 모든 부분을 다 받는 것이 아닌 변경되는 태그 부분만 받아서 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클라이언트가 보기에는 같은 동작처럼 보이지만 서버에서 동작하는 방식은 다른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아무튼 상호작용을 인터랙티브 서버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렸고요. 보시다시피 인터랙티브 서버를 사용한 카운터 페이지와 에디트 폼을 사용한 카운터 페이지가 코드의 양이 상당히 다른 것을 알 수가 있죠. 인터랙티브 서버를 사용한, 즉 시그널 R을 사용한 페이지가 훨씬 더 단순하고 이해하기 쉽습니다. 직관적이고요. 자, 오늘은 이렇게 인터랙티브 서버의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 그리고 템플릿에서 인터랙티브 서버를 구현하는 글로벌과 퍼 페이지가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영상도 블레이저를 처음 이해하는데 정말 중요한 개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혹시 이해가 안 되신다면 댓글 남겨주시고요. 꼭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